제가 이제 간질환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게 아시아태평양 간학회를 가면서 거기서 많은 간질환들을 보고 경구를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했던 분야는 비형간염이고 간세포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형간염이 있고 많은 분들이 비형간염 인해서 간세포암으로 많이 사망하시는 거 보면서 이 분야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생각했습니다. 지방간에 대해서도 좀 요새 많이 관심을 갖는데, 지방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술을 먹어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술을 먹지 않음에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 가장 흔한 거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도 대사증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비만 환자의 90%가 지방간이 있고 당뇨 환자의 한 70%,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 50-60%가 지방간이 있을 정도로 지방간은 흔한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비형간염 환자분들, C형간염들 약이 좋아져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대사질환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지 더 오래 살까를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오면은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아니면 살이 찌면 어떻게 되는지, 당뇨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간암을 얼마나 더 일으키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연구는 매우 드물었고,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1,500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과 간암과의 연관성을 연구했고, 한국인에서도 비만과 간암과의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서양을 대상으로 했고, 서양의 비만과 동양인의 비만은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의 비만과 간암과의 연관성을 또 연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과에 비해서는 연관성이 낮지만 그래도 비형간염 환자,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환자에서 비만이 간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번에 최우수 포스상으로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회는 간암학회에서 제일 권위 있는 학회인 국제간암학회로 영어로 1카라고 불립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아마 비만이 지방간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지방간염, 간경병, 간암으로 유발하는 것으로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만과 지방간은 대부분 단당류, 이런 거 포도당류가 이제 악화시키기 때문에 과일과 같이 너무 단맛이 나는 거를 소량 섭취하는 건 상관없지만 과량을 섭취할 경우는 이거는 또 한마디로 혈당을 높이고 당뇨를 유발하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일을 복용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또 단맛이 나는 거를 많이 먹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과일을 먹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얼마나 먹는 양이 이제 중요하죠. 첫소량에 한 조각 먹는 거는 괜찮지만 과량으로 밥같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방 환자한테 체중을 빼렸더니 밥 대신 과일을 먹고 또 밥을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해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식단 관리입니다. 먹는 게 걷기 칼로리로 1시간 소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200칼로리 이상 소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1시간 걸어서 200칼로리 소모하고 와서 힘들다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 그 컵라면 500칼로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 안 하고 일찍 자는 게 더 낫습니다. 그만큼 식단 관리가 운동보다 더 중요하고, 식단 관리된 상태에서 운동을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도 비만의 경우는 이제 비만 자체가 대사증후처럼 간단하게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있고, BMI가 35 이상 정도 된 저희 고도 비만이라면은 국가에서도 이걸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아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미용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본인 노력 안 된다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항상 논문 쓸 때 하던 말이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예전에 교수할 때는 하루 종일 논문을 어떤 걸 쓸지 계속 생각했었던 것으로 한 가지에 진짜 집중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논문을 썼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